자, 그러면 오늘 12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인터랙션의 종류와 좀 구현 방식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인터랙션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충돌 검사와 충돌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랙션 중에서 첫 번째로 칼질이라는 인터랙션에 대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뭘까요?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액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게임에서는 과연 어떠한 좀 인터랙션이 있을까? 라고 좀 보게 되면 음, 요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쓴 내용에는 대표적 인터랙션으로 공질, 칼질, 총질을 써왔는데 이건 뭐냐면 음, 언젠가 그 게임 관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거길 갔었는데 어떤 게임 회사의 기획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모든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인터랙션은 크게 세 가지의 질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질, 칼질, 총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대표 인터랙션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공질, 두 번째, 칼질, 그리고 총질. 그러면 공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야구 피칭 거 같은 거죠. 공을 던지면 손에서 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 A가 있고 어떤 객체 B가 있다고 했을 때 A란 객체로부터 B란 객체가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구 피칭 그리고 뭐 수류탄 투척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좀 사례가 될 수 있겠네. 그치? 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인터랙션은 칼질이 있습니다. 칼질. 그래서 칼 공격, 칼을 들고 어떤 이제 캐릭터가 칼을 들고 상대편 객체 B를 베는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요 A의 액터, 칼리라는 액터가 B라는 액터하고 어떻게 좀 만나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겠지.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액터 A와 액터 B가 서로 만나는 이제 그런 인터랙션이 되겠다. 펀칭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칼질과 동일하다 보면 되는 게 어, 주먹도 일종의 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먹이 상대편 액터 B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질이 있습니다. 총질. 총질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이라는 액터 A에서 총알이라는 액터 B가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질과 동일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게임 내에서는 공질과 총질은 좀 다르게 처리하고 실제로 구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과 같은 경우는 이 공이 날아가는 속도라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그에 비해 총질은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계산을 해주면 상당히 부하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물리 처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인 하나인 터널링 효과, 즉 물체가 어떤 물체를 통과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총질과 같이 날아가는 물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이 날아가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만났을 때 어, 그 물체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현하는 것보다는 총 끝에서 총구의 끝에서 어떤 광선을 쭉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 직선이 다른 어떤 액터와 만나는 교점을 계산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식으로 구현의 어떤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종질을 공질과는 조금 구별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은 게임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인터랙션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모두 음, 공질, 칼질, 총질이라는 세 개의 인터랙션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세 개의 인터랙션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 게임 안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물리 엔진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 법칙을 모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죠. 음, 이런 경우 어, 어떤 액터 A와 어떤 액터 B 사이에 뭐 충돌 검사라든지 충돌 처리는 모두 물리 엔진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 세계에서 A라는 어, 액터하고 객체하고 B라는 객체가 충돌하면 거의 대부분 튕겨 나가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모든 물체 사이의 인터랙션은 이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실제 세계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물리 엔진을 계산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아주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물리 엔진한테 위임하는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실행 부하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 실제 공간에서는 무한대기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실제 공간상에서의 물체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물리 엔진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깝다. 정교하지만은 당연히 계산량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몽땅 다 물리 엔진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좀 어렵다. 특히 게임과 같이 실시간으로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면은 더더욱 어렵겠죠. 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다 이러한 인터랙션을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로 게임에서는 어떻게 인터랙션을 구현하느냐? 결국은 직접 개입해서 일일이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A라고 B를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직접 액터를 움직인다 이거죠. 자, 그리고 A하고 B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먼저 충돌 검사를 수행하고 나서 그리고 그에 따른 충돌 처리를 필요한 만큼의 정확도를 갖도록 구현을 하는 겁니다. 계산 부하가 당연히 적겠죠. 어, 실제 세상이라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어, 그 결과적으로 충돌하거나 깨지고 이러겠지만은 게임 내에서는 꼭 그렇진 않지. A라는 A가 만약에 캐릭터고 B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와 같은 아이템이었다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한쪽이 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는 실제의 물리적인 인터랙션과 달리 게임 기획에 맞춰 가지고 그 충돌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는 이런 충돌 검사에 이은 충돌 처리와 같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인터랙션을 구현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충돌 검사고 두 번째가 충돌 처리입니다. 충돌 검사는 두 개의 액터가 물리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 처리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세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충돌하면 깨지거나 또는 튕겨나가겠지만은 게임 내에서는 한쪽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내 기획에 따라서 게임의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충돌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을 이제 충돌 처리 혹은 영어로는 컬리전 리스판스 이렇게 얘기한다. 음. 오늘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의 실습에서는 이 충돌 검사와 충돌 처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칼질, 공질, 그리고 종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음, 얼리언 엔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일이 이제 개입해서 충돌 처리를 하고 충돌 검사를 하고 충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그 앞선 실습에서는 음, 물체가 뭐 충돌하고 거기에 따라 이벤트를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물체를 없애거나 그런 작업을 해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충돌 검사와 처리에 대한 설정 기본 절차를 해 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엔진 내에서 어느 정도 기본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인터랙션을 구현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맨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어 하다 보면 쉽게 익숙해지니까 크게 문제없이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충돌 검사와 처리 설정 기본 절차를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어 객체마다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충돌 반응과 트레이스 반응을 객체별로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충돌 검사 여부와 수행 방식을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힛 이벤트라든가 오버레 이벤트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 먼저 충돌 처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액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브젝트 유형이라는 걸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 유형이라는 것들은 어떤 액터 A가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들을 사전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6개의 오브젝트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월드 스태틱이라는 유형은 벽돌집의 벽과 같이 어딘가에 고정돼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벨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서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액터의 경우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유형이다. 자, 두 번째는 월드 다이나믹입니다. 요거는 이동이 가능한 또는 애니메이션 될 수 있는 물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실습할 때 뭐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 엔진 내에 존재하는 레벨에 존재하는 액터들인데 움직임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그런 액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월드 다이나믹이라는 오브젝트 유형을 어, 설정해 줍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직접 지정한 적이 없었어.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음,
에디터를 띄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벽돌집 같은 거 좀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벽 있지, 벽? 벽에 대해서 오브젝트 유형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터를 선택한 후에 디테일 패널 밑으로 쭉 가면 컬리전 항목이 보일까? 컬리전, 그렇죠? 항목이 보이는데 그게 여기에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커스텀을 바꾸면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벡터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월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음, 월드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설정한 적이 없잖아. 얼리얼 엔진이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드 다이나믹은 이동 가능한 또는 애니메이션 될 수 있는 문체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의자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런 거였나? 트로피. 자, 트로피 같은 거 볼까? 트로피? 트로피. 우리가 별로 설정 안 했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월드 다이나믹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트로피 같은 것들. 즉, 공간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입은 폰인데 이 폰은 말 그대로 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액터들이다. 그래서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폰 역할을 하는 물체잖아.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 유형이 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유형, 어떤 액터의 오브젝트 유형이 픽스 바디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움직이게 돼야 되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는 피직스 바디라는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볼링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볼링의 공이라든가 볼링의 그 핀 있잖아.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촬영해 좋잖아. 그치? 그럴 경우는 피직스 바디라는 오브젝트 유형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비클은 차량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클이라는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파괴 가능한 물체 같은 경우는 디스트럭티브라는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 앞 위에 세 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픽스 바디 정도까지만 오브젝트 유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자, 모든 액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설정하지 않아도 얼리얼 엔진이 에디터 상에서 액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브젝트 유형은 알아서 설정하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만 우리가 오브젝트 유형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액터에 대해서 오브젝트 유형이 설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 액터에 대해서 충돌 반응과 트레이스 반응을 설정해야 됩니다. 트레이스 반응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충돌 반응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돌 반응이란 것들은 액터 A가 액터 B를 만났을 때 액터 A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뜻이
반응을 나타내는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블락킹입니다. 즉, 액터 A가 B를 만났을 때 A가 B를 블락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은 어, 딱 서로 이제 막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자, 오버랩은 액터 A가 액터 B하고 만났을 때 겹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액터 A 입장에서는 B랑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액터 A에 액터 A로 B가 액터 A가 B를 만났을 때 이렇게 B하고 겹쳐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그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액터 A가 액터 B를 만났을 때 액터 A는 무시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A는 아예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반응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결국 B가 어떤 오브젝트 유형을 어,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테이블로 쭉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테이블 읽는 방법은 A라는 액터가 B를 만났을 때 B의 타입이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A의 충돌 반응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그노는 무시, 오버랩은 겹쳐지고 블락은 막아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우리가 이제 액터 A의 충돌 반응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액터 A가 만약에 월드 스태틱 유형을 갖는 B를 만나면은 막아선다 이런 뜻이죠. 월드 다이너를 만나면 막아선다. 폰을 만나면 막아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시한 적이 없죠. 사진에 설치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액터별로 이런 것들은 기본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음,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현재 요 트로피와 같은 액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트로피에 대해서 컬리전 프리셋을 오게 되면 여기 현재 트로피는 월드 다이나믹의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 트로피가 상대편이 월드 스태틱의 물체랑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블락한다. 상대편이 월드 다이나믹이었다. 그러면 역시 블락한다. 상대편이 폰이면 역시 블락한다.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떤 액터가 있을 때 그 액터에 대해서는 먼저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충돌 반응을 상대편 액터의 오브젝트 유형에 따라서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충돌 처리를 위한 기본 설정은 끝난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 충돌 검사를 수행할 것이냐 수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실시간으로 또는 옵션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정교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스텝인데 음, 충돌 검사 여부라든가 충돌에 대한 수행 방식을 좀 설정해 줘야 됩니다. 먼저 요거에 대한 설정은 어디 있냐면은 자 이것도 보면 여기에 대한 설정 어디 들어있냐면은 바로 어, 컬리전 이네이블 있잖아요. 요 속성에 이쪽 항목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커스텀을 바꿔주면
자, 컬리전 이네이블 설정이 현재 컬리전 이네이블도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어, 보면 노 컬리전, 큐어리 온리, 픽스 온리, 컬리전 이네이블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검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체크하는 옵션이 여기는 이제 6개 되어 있는데 우리는 4개만 살펴볼 겁니다. 이 4가지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충돌을 활성화하는 방식에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노 콜리전 그냥 말 그대로 충돌 체크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자, 두 번째는 큐어리 온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충돌 상황을 확인하는 건데 확인하는 것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리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 큐어리 온리는 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큐어리 온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충돌이 됐느냐 또는 겹쳤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만 좀 파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액터 A가 액터 B하고 뭐 충돌이 됐는지 겹쳤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을 때는 이 큐어리 온리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A하고 B가 서로 부딪혔을 때 물리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서로 튕겨나가거나 한쪽이 뭐 반사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A하고 B 사이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만 검사하는 이제 그런 옵션이 바로 이 큐어리 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직스 온리는 말 그대로 A하고 B가 서로 충돌이 됐을 때 물리적인 반응만, 물리적인 계산만 한다는 이런 뜻이고 A하고 B가 서로 뭐 겹쳤는지 충돌했는지 이제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 계산만 할 때는 피직스 온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여부만 계산할 때는 큐어리 온리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컬리전 이네블도 뭐냐면은 충돌 검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어떤 계산도 하겠다. 즉 물리적인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왜 일일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냐면 계산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계산량의 차이. 계산량은 자 컬리전 즉 충돌에 대한 계산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가장 계산량이 적겠죠. 하지만 밑으로 가면 갈수록 계산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액터 A가 주어졌을 때 이 액터에 대해서 얼만큼 정밀하게 충돌 검사를 할 것이냐 충돌 검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것이냐, 충돌 검사만 할 것이냐, 물리적인 작용만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계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액터별로 다양하게 충돌 검사 여부와 수행 방식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몇 가지 실습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정리가 설정이 끝났으면은 실제로 온라인에서 즉 게임 실행 중에 다양한 히트 이벤트하고 오버랩 이벤트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미 우리가 온 컴포넌트시라든가 온 컴포넌트 비긴 오버랩 등의 이벤트를 이용해 봤었지. 어, 자, 그리고 이제 충돌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와의 충돌 반응을 사전에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모든 액터에 대해서 오브젝트 유형을 설정하고 그리고 충돌 반응도 설정하고 수행 방식도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는 미리 언리얼 엔진 여러 가지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8개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걸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액터별로 이러한 그 충돌에 대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앞서 각각의 액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아도 다 지정이 됐던 거는 언리얼 엔진이 알아서 기본적인 프리셋을 액터별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요 이제 트로피 같은 경우는 컬리전 프리셋이 블럭 올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 블럭 올 다이나믹이라는 프리셋 사전 설정은 어떤 설정이냐면은 현재 액터의 타입은 월드 다이나믹이고 이 액터는 월드 스태틱을 만났을 때 블락이다. 다이내믹을 만나면 블락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정을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리전에 대한 수행 방식은 컬리전 이네이블드 큐어리전 피직스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충돌 체크도 함과 동시에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도 시뮬레이션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걸로 어, 블럭 올 다이나믹이라는 사전에 정의된 프리셋을 통해서 어, 액터별로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이런 요소들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죠. 그래서 프리셋 설정 내용은 프로젝트 설정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세팅에 프로젝트 세팅에 어, 여기서 컬리전을 검색해 볼까요? 컬리전 음, 컬리전 항목 여기 엔진에 어, 컬리전 항목에 가게 되면 이렇게 프리셋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럭 올이라는 거는 컬리전 여부는 컬리전 이네이블드 큐어리 앤 피직스 체크도 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오브젝트 타입은 월드 스태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디스크리션 나와 있죠. 요거 아마 더블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정이 더 나와 있죠. 오브젝트 타입, 다음에 이런 충돌 반응들, 그리고 컬리전, 이네이블 속성까지 다 이렇게 요게 블럭올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에 새롭게 뉴 눌러가지고 커스텀으로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지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 프리셋은 언리얼 엔진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셋 내용까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충돌 어, 검사와 처리를 우리가 칼질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좀 수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실습 과정이 맨 처음에 좀 상당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좀 천천히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어, 충돌 검사, 충돌 처리 부분이 게임 개발 중에 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럴 때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해 볼 테니까 좀 잘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네요. 자, 실습의 목표는 칼질을 구현해 보는 겁니다. 할머니 캐릭터가 칼을 가지고 바위를 베는 이제 그런 내용을 구현해 볼 텐데 이때 이 실습을 통해서 뭐 애니메이션 노티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버랩 이벤트에 의한 충돌 처리 등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좀 먼저 준비해야겠죠. 칼을 휘두르는 애니메이션 필요할 테고, 그리고 칼에 대한 메쉬, 스태틱 메쉬 데이터도 필요할 텐데, 그 작업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믹사모에 접근해가지고 칼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좀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믹사모 접근해서 캐릭터 그루엔이로 다시 맞춰주고 음, 이 그레니 캐릭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찾는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슬래시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 슬래시?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 스테이블 스월드 아웃도어 슬래시 이걸 선택할게요. 이거 나쁘지 않죠? 휘두르는 거, 휘두르는 거, 휘두르는 거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 당연히 위다 스킨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야겠죠? 음,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자, 다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스테이블 스월드 아웃오브 슬래시가 나오고 있죠? 요거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임포트를 하면 될 거고요. 음, 그래서 스테이블 스월드 아웃오브 슬래시 쭉 드래그해서 배치한 다음에 스켈러턴 그레니 선택해가지고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잠깐 이건 내가 이제 다른 실습을 통해서 앞에다가 좀 뭘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나오네. 이거 지우고 다시 갈게요. 내가 앞선 실습에서 이미 좀 다운로드 했던 게 올라와 있네. 슬래시 음,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들어왔고 칼도 좀 준비해야겠죠? 칼? 칼 준비해 봅시다. 어, 칼은 팹을 통해서 가져올게요. 팹. 팹을 눌러 팹을 통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팹을 눌러서 칼을 검색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카타나 스월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타나 스월드. 음, 그리고 가격을 공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상당히 많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 어, 여기 요거 할게요. 요거 가타나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 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칼이 음, 그래서 요 칼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add to project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칼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신. 그런데 재밌게도 요거 크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와, 2m죠, 길이가. 길이가 무려 2m나 되는 거대한 칼입니다. 요 칼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칼질, 슬래시 애니메이션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니 캐릭터를 요 칼을 들고 칼질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먼저 그래니 캐릭터에 칼을 좀 부착해 볼 텐데, 음, 그래니로 가서 뷰포트로 갑니다. 뷰포트에 가게 되면 자, 칼을 좀 갖다 붙여 볼 텐데 칼을 갑시다. 어, 우리가 마련했던 칼을 보니까 펜 밑에 들어있죠. 펜 밑에 시인이라고 들어있는데 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SM 언더바 스워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SM 언더바 스워드. 자, 이 칼을 이제 요 컴포넌트 밑으로 캐릭터 컴포넌트 밑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메쉬 있죠? 캐릭터 메쉬 요 밑에다가 요 스월드를 드래그해서 자식으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드래그 갖다 붙입니다. 스월드 메쉬 밑으로. 그런데 요건 좀 원리는 버그 같아. 지금 보면 내가 분명히 스월드를 메쉬 밑으로 갖다 붙였는데 분리가 되고 분리가 돼서 나오고 있지. 그냥 스워드를 다시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메시 밑으로 갖다 붙입니다. 음. 자, 그리고 스워드의 위치를 원점으로 다 조절해 봅시다. 로테이션도 원점으로. 그러면 메시 밑에 스워드 갖다 붙였죠? 이렇게 원점에 갖다 붙습니다. 그런데 얘를 손에 붙이려면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에 갖다 붙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손에 갖다 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애니메이션 되면은 애니메이션 될 때 이 칼은 엉뚱하게 분리돼서 보일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 칼을 요 손의 위치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을 정확하게 갖다 붙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켓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 여러분이 그 집에서 전구를 벽에다 붙일 때 그냥 전구를 붙이지 않죠. 어, 소켓을 먼저 붙이고 거기다가 전구를 갖다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이 에디터 내에서는 스켈레탈 메쉬의 뼈의 특정 부분에 소켓을 먼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켓에다가 최종적으로 이 SM 스월드라는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해주면은 뭐 아주 그럴듯하게 어, 손에 칼 손잡이가 쫙 달라붙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좀 가야 되고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서 뭐 스켈레톤, 스켈레털 메쉬, 그다음에 에셋들 그리고 블루프린트 이렇게 차례차례 바꿔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켈레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뼈 구조가 나오죠? 어, 여기서 오른쪽 어, 어, 오른쪽 손 있죠? 오른쪽 손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손 본, 라이트 핸드. 그래서 요 라이트 핸드 끝에다가 이제 먼저 소켓을 먼저 달아볼게요. 라이트 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애드 소켓 보이지? 애드 소켓 누릅니다. 그럼 소켓이 추가가 됐는데 라이트 핸드라는 이름의 소켓이 요 이름을 우리가 여기 이 소켓은 스워드 대검을 붙일 소켓이기 때문에 스워드 소켓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스워드 소켓. 음. 스워드 소켓이 됐으면 이 소켓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칼을 좀 붙여 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미리 보기 용도로 붙여보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에셋을 직접 붙여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 스워드 소켓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이 집에서 소켓에다 전구를 붙인 다음에 좀 방향이라든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켓을 좀 조절하면 되잖아. 마찬가지 개념이다. 자, 스워드 소켓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add preview asset이 보일 거예요. 그치? add preview asset 여기서 SM sword를 검색을 합시다. 어, SM sword 검색.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푹 칼을 그냥 칼이 어때? 손을 찌르는 모습이 됐는데 이때 스워드 소켓을 트랜스폼을 통해서 적절하게 요 칼의 모습이 나오도록 만들어 봅시다. 먼저 조금 회전을 시켜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180도 회전시켜주고 그리고 칼날 위치를 보니까 이 방향으로도 또 이렇게 180도 또 회전시켜 줘야겠네.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 주고 위치를 좀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조절해 주고 조금 내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뭐 100%딱 맞출 수는 없어요. 이 정도만 일단 좀 맞춰주고 필요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텐데 밑에 애니메이션의 브라우저, 에셋 브라우저 가가지고 슬래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애니메이션 재생이 될 때 프리뷰 에셋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요거는 일종의 좀 버그고 이렇게 버그가 났을 때는 그냥 다시 이, 꺼준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 손이 물론 여기 보면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무시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질하는 게 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요 칼질한 애니메이션 이름을 우리가 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이름을 슬래시로 바꾸겠습니다. 슬래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그러면 슬래시로 이렇게 바꿔서 플레이가 잘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칼을 붙여봤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이 붙인 칼은 그냥 프리뷰 에셋 상태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니 뷰포트 가가지고 여기 실제로 붙여야 됩니다. 자,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칼을 먼저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고 원점으로 이렇게 되돌린 다음에 이어서 이제 스워드를 칼을 어디다 붙이냐? 밑에 보면 소켓 항목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소켓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워드 소켓을 찾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러면 스워드 소켓에 SM 스워드가 쫙 다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칼을 튼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손끝에 소켓을 이용해서 붙여봤고 그 다음 할 일은 슬래시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통해서 구현을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몽타지를 한번 보내보고 그러면 현재 애니메이션 몽타지에는 크게 보면 라이트 펀치, 레프트 펀치, 라이트 킥 세 개의 섹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어, 이제 뒤쪽에다가 칼질할 수 있는 칼질용 섹션을 애니메이션도 추가하고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F 브라우저에서 슬래시 칼질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이쪽 슬롯에 먼저 배치해 주죠. 그리고 요쯤에서 어, 슬래시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몽타지 섹션 그래서 슬래시 섹션을 생략할게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좀 이렇게 맞춰주고요. 딱 정확하게 맞춰서 연결해 줘야겠죠.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에디터 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이 생기지. 이건 뭐냐면 라이트 키 섹션을 플레이할 때 봅시다. 바로 이어서 슬래시를 연이어서 플레이하라고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 키 섹션 플레이 후에 슬래시로 넘어가는 요 이제 내용을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몽타지 섹션에서 라이트 킥에 이어지는 슬래시를 플레이할 플레이가 자동으로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링크를 눌러서 리무브 링크를 통해서 제거합니다. 그러면 슬래시가 이제 분리가 됐죠. 슬래시만 하는 걸로. 그리고 라이트 킥은 라이트 킥만 하는 걸로 슬래시는 슬래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가 완료가 됩니다. 라이트 킥, 그다음에 슬래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어, 몽타주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어, 그래니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요 칼을 휘두르는 액션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그래프로 가서 자, 뭐 요것도 하려면은 이제 제대로 인풋 액션 만들고 인풋 매핑 해야 될 텐데 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실습 편의상 앞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키 입력을 직접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시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번에는 마우스 라이트 버튼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 칼질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몽타지 있죠? 이 몽타지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해가지고 복제한 다음에 갖고 와서 라이트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몽타지 섹션은 라이트 펀치가 아니고 슬래시죠,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섹션에 대해서 플레이하도록 해주면 되겠고, 여기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 연결해 줘야겠죠. 왼쪽에서 메시 드래그해서 갖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고 라이트 마우스 버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음. 이렇게 해서 칼질하는 애니메이션, 칼을 이용한 칼질 애니메이션 완성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처리 및 검사 그리고 인터랙션을 위해서 여기다가 바위를 배치한 다음에 그 바위를 칼을 통해서 베어서 없애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바위가 필요하겠죠. 바위. 바위를 요 플레이어 스타트 앞에 배치할게. 스타트 콘텐츠에 들어있는 바위 쓰면 되겠죠. 어, 프랍스에 보면 SM 락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버그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얘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음. 자, 갖고 왔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휘 이렇게 칼질했을 경우 이 칼을 통해서 바위를 베서 없애는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버레이 이벤트를 좀 체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랜이 가가지고 요 SM's 월드에 대해서 요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가 겹치면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add 이벤트 합니다. 그리고 begin overlap. begin overlap 한 다음에 그리고 오버랩 됐을 경우 일단은 뭐 오버랩 되는 경우가 확인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디버거 용도로 프린트 텍스트 해가지고 슬래시랑 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칼과 바위가 만나면 슬래시라는 게 출력이 되는지. 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 해볼까? 그러면 가서 휘두르면 자 슬래시가 출력이 안 되지. 즉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는 요 칼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겹쳐지는 것 같은데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도 이걸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비셔도 전혀 여기 이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음.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너희들이 게임 만들 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디버깅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